안녕하세요. 공사실무 고민상담소 채널의 진행자 최공사 소장입니다. 오늘 도착한 고민사연은 바로 건설 폐기물 처리비 정산과 관련된 것인데요. 함께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처음으로 건설 폐기물 처리비 정산 업무를 맡았는데요. 건설 폐기물 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하나 깜빡하는 등의 실수를 해버렸습니다. 제 실수에 팀장님이 한숨 쉬시는 모습에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너무 어려운 건설 폐기물 처리비 정산 방법 알기 쉽게 정리해주세요, 소장님. 건설 폐기물 처리비 정산 업무 중 어려움이 생겼었군요. 건설 폐기물의 정의와 종류, 폐기물 처리 업체, 정산 서류 및 정산 방법까지 살펴보며 함께 고민을 해결해 봅시다. 건설 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 공사로 인하여 건설 현장에서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을 말합니다. 이때 건설공사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의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 공사를 말합니다. 여기에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공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건설공사에서 나온 폐기물이면 모두 건설물 폐기물에 해당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폐석면, 의료 폐기물 같은 지정 폐기물과 생활 폐기물의 경우 건설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특히 폐석면은 건설 폐기물 처리업체가 아닌 지정 폐기물 처리업체가 다뤄야 한다는 점을 잘 기억해둬야 합니다. 건설 폐기물은 처리 용량에 따라 구분이 달라지는데요. 폐기물 발생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공사장 생활 폐기물로 분류해 처리하고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100톤 이상인 경우 건설 폐기물 처리 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해야 합니다. 건설 폐기물의 분류 체계 및 종류를 알아볼까요? 건설 폐기물은 가연성, 불연성, 가연성과 불연성의 혼합, 기타로 나눠집니다. 가연성 폐기물에는 나무 창틀, 바닥재, 거푸집 등의 폐목재, 장판, 스티로폼, 비닐, 시멘트 포대 등의 폐합성 수질, 보온덮개 등의 폐섬유, 벽지류 등의 폐벽지가 해당합니다. 불연성 폐기물에는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건설 폐토석과 같은 건설 폐재료와 건설 오니,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가 해당합니다. 가연성과 불연성이 혼합된 폐기물로는 석고보드, 인테리어 내외 수장재 등의 폐보드류, 그라스울, 샌드위치 판넬 등의 폐판넬, 둘 이상의 건설 폐기물이 혼합된 혼합 건설 폐기물이 해당되며 한정된 사항에만 혼합 건설 폐기물로 인정됩니다. 그 외에 기타 폐기물에는 폐타이어, 폐고무, 폐유리 섬유 등이 있습니다. 학교 공사에서 주로 나오는 폐기물로는 폐목재,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혼합건설 폐기물 등이 있습니다. 건설 폐기물은 처리업체를 통해 처리하는데요.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근거하여 수집 운반업과 중간 처리업으로 업체를 분류합니다. 건설 폐기물 수집 운반업은 건설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 장소로 운반하는 영업을 말하며 중간 처리업은 건설 폐기물을 분리, 선별, 파쇄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만약 중간 처리업자 중 장비 기준에 부합하여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 및 운반할 수 있다면 중간 처리업자가 단독적으로 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건설 폐기물 수집 운반업과 중간 처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허가증이 필요하다는 것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건설 폐기물 처리비 정산에 대해 살펴볼까요? 먼저 정산에 필요한 서류들을 보겠습니다. 5톤 이상의 건설 폐기물은 건설 폐기물법 제10조, 제18조에 따라 올바로 시스템에서 처리해야 하는데요. 올바로 시스템은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가 인계인수 내역, 대장관리, 실적 보고를 처리하는 전자정보 처리 시스템입니다. 이때 배출자는 발주자 또는 도급업체, 즉 건설업체이며 100톤 이상의 분리발주의 경우엔
발주자만 배출자가 됩니다. 5톤 이상의 건설 폐기물을 처리할 때 필요한 서류로는 다음 4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건설 폐기물 처리 계획 신고 증명서, 올바로 시스템 인계 내역, 계량 증명서, 중간 처리 업체 확인서 또는 올바로 시스템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 관리 대장입니다. 먼저 건설 폐기물 처리 계획 신고 증명서는 건설 폐기물의 종류와 처리해야 할 폐기물의 발생 예상량과 수집 운반자 및 중간 처리업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둘째, 올바로 시스템에서 출력한 인계 내역 서류에서는 배출자, 즉 도급업체와 운반자, 처리자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서류는 배출일자별로 여러 장이 발생하며 업소명이 공사명으로 기재된다는 점 참고해 두시길 바랍니다. 셋째, 계량 증명서는 공사명 및 일자, 품명, 실중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발급기관은 처리자인 중간 처리 업체이며 업체마다 양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인계일자별로 여러 장이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계량 증명서의 품명과 실중량이 앞서 본 올바로의 인계 내역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넷째, 건설 폐기물 처리 확인서 역시 중간 처리 업체의 발급 서류로 업체마다 양식이 다릅니다. 처리 확인서 대신에 올바로 시스템의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 관리 대장으로 대체도 가능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앞서 일치하는지 확인한 인계 내역과 계량 증명서의 폐기물 총수량과 중간 처리 업체 확인서의 폐기물 총수량이 같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참고로 올바로 시스템을 사용하는 업체는 건설 폐기물 수집 운반업과 중간 처리업 허가 사항이 확인된 업체이기 때문에 별도 자격 확인 서류를 진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5톤 미만의 건설공사 폐기물의 경우는 어떨까요? 건설공사 폐기물이 5톤 미만일 경우 공사장 생활 폐기물로 분류되어 관할 자치구의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건설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처리의 위탁이 가능합니다. 이때 증빙은 건설 폐기물 수집 운반업체 확인서와 건설 폐기물 수집 운반 허가증 서류를 통해 진행합니다. 앞서 말했듯 건설 폐기물 수집 운반업체 확인서는 업체마다 양식이 다르니 잘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설 폐기물 물량을 정산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때의 정산은 처리 비용과 상관없는 물량 정산이란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공사 중 계약 내역서의 폐기물 수량이 증가한 경우 발주자에게 요청하여 설계 변경을 하여 폐기물 금액을 확정합니다. 설계 변경 없이 초과된 물량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약 내역서의 폐기물 톤수와 처리 확인서 톤수를 비교하여 부족한 톤수만큼 감액합니다. 예를 들어 폐콘크리트가 계약 내역서상으로는 60톤이었는데 처리 확인서에는 50톤으로 기록되었다면 10톤의 단가를 곱한 값으로 감액합니다. 내역서 맨 앞장에 기재하는 최종 정산액에서는 부가가치세 10%도 함께 감액한다는 점 기억해야 합니다. 덧붙여 물량으로 정산을 하기 때문에 계약 내역서에 일식이 아닌 수량, 톤으로 작성하셔야 한다는 점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어떠셨나요? 건설 폐기물 처리비 정산에 대해 자신감이 생기셨을까요? 오늘 배운 내용이 앞으로의 업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